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형사부 검사로서 묵묵하게 제 사건을 처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수사 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전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검사는 잘못됐어.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야 돼. 라는 그런 무조건적인 논리 때문에 제도가 변화를 했고, 그 제도가 변화를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불안전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구성원들, 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사관, 실무관들 전부 몸으로 막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사권도 없어질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충실히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동력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내부에도 사실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만약에 그 2021년도에 수사권 조정이 발전된 방향이었다면 그 이전에 비해서 미제 사건도 줄어야 되고 수사의 완성도 높았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사건이 폭증하고 있고 미제가 잘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사권까지 없어진다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은 내 마음대로 수사할 거야 하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 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해놓은 수단을 다 지켜가면서 최선의 결론을 내라고 일정 범위의 힘을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걸 안 쓰면 잘못된 거니까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공소 유지 활동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 나의 최선의 결론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도 나는 판단자로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좀 부실한 점이 보인다고 하면 예전에는 이 사건의 최선의 결론을 찾기 위해 경찰과 나는 다른 사무실에 있지만 같은 팀이에요. 그런데 전 지금 그런 거 못하니까 경찰이 잘했나 안 잘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판단자예요. 검찰청의 검사는 경찰과 같은 방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공소청 검사는 경찰과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이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류만 살펴보는 입장이 그냥 되기 때문에 1차적 판단자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검사 재직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 이런 거를 바로 잡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이거는 제가 수사지휘를 통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한 게 있었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분인지부터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 중심으로 자기소개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부터 16년간 검사로 재직을 하다가 최근에 7월에 사직을 한 송명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서민과 관련된 사건들 위주로 했는데요. 형사부와 공판부에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부에서는 사기나 횡령, 폭력범죄 이런 것들 주로 전담을 했고요. 공판을 할 때는 이런 거에다가 성범죄라든지 마약범죄라든지 이런 공소유지 활동들 위주로 일을 해왔습니다. 사직서를 지난 5월에 제출하셨고 최종적으로는 지난달에 수리가 돼서 사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건데 사직 시기를 보면은 정치권에서 한창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던 시기와 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검사들에 대한 어떤 여론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세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검찰을 떠나게 된 계기가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나는 더 이상 공소청의 검사로 있을 수 없어. 수사권이 있으면 안 돼. 불의에 항거해야 돼. 라는 이렇게 멋있는 마음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형사부 검사로서 묵묵하게 제 사건을 처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수사 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전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검사는 잘못됐어.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야 돼. 라는 그런 무조건적인 논리 때문에 제도가 변화를 했고, 그 제도가 변화를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불안전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구성원들, 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사관, 실무관들 전부 몸으로 막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사권도 없어질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충실히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동력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내부에도 사실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딱 이것 때문에 그만뒀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도가 전반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 쓰임이 여기선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수사 환경이 악화됐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몇몇 검사 출신 정치인들 말을 들어보면, 보안 수사권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거는 아니다. 마지막 보루 정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검사 실무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수사 환경의 변화가 컸던 건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경 수사권 조정 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이 사건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이전과 비교해서 실무상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네. 제가 이제 초임 때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모든 고소 사건은 경찰이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만 사건을 송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굉장히 완성도 높은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결권을 주기 시작하면서 경찰들이 상대적으로 이 정도면 문제가 없겠지라는 식으로 약간 소극적인 방식의 수사를 했습니다. 소극적으로. 네. 예. 그러면 애초에 잘 된 사건을 조금만 보안 수사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사건 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사의 완성도가 낮아지면 수사 지휘를 하든 보안 수사 요구를 하든 내가 보안 수사를 하든 예전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고 같은 수준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도 보안 수사 뭐 많이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경찰의 전체적인 수사의 완성도는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2021년도에 수사권 조정이 발전된 방향이었다면 그 이전에 비해서 미제 사건도 줄어야 되고 수사의 완성도 높았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사건이 폭증하고 있고 미제가 잘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사권까지 없어진다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네. 수사의 완성도 측면에서 네. 악화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혹시 검사 재직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 네. 이런 거를 바로 잡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이거는 제가 뭐 수사지휘를 통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뭐 직접 보안 수사를 한 게 있었는데요. 예, 뭐 내용이 그냥 흔한 겁니다. 남자가 자기의 뭐 경력이나 학력을 엄청 부풀려서 3명의 피해자들한테 결혼할 테니까 뭐 결혼 자금으로 돈을 좀 달라 해가지고 돈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이 돈 받은 자료, 뭐 피해자가 그런 경력이 없었다라는 자료, 뭐 피해자 진술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제가 계좌 내역을 딱 보니까 이상한 내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해서 그 계좌를 열고, 그러니까 영장을 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그게 누군지 특정을 해서 이제 소환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 사건으로부터 8년 전에 이 사람이 가짜 결혼을 하고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서 8년 동안 생활비랑 병원비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분은 제가 불러서 속은지 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뭐 이런 수사가 없었으면 이렇게 이분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향후 몇 년간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부실 수사가 뭐 무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직접 경험하지 않으셨더라도 네. 아무래도 뭐 보고 듣는 것도 많으시고 네. 협력도 서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검찰 내에서. 네. 그래서 수사에 있어 경찰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또 시사할 만한 다른 네. 사례들을 더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공판할 때 사실 굉장히 문제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CCTV 캡처 사진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막 팔을 엄청 휘두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보면은 영상으로 다시 재생을 하면은 휘두르지 않았는데 뭔가 그런 팔을 드는 순간을 캡처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뭐 임의 동행이 부적법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있어야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게 증거가 되고 뭘 더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좀 걸러질 여지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경찰 수사가 그렇게 됐기 때문인 건가요? 네, 보통은 그 영상을 넣기는 하는데요. 가끔 캡처만 하고 영상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취객이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고 경찰관이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캡처 사진까지 있으면 굳이 영상을 더 추가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경찰관을 안 믿는 게 아니거든요. 장미란 네. 씨 사건과 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연관지어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 것 네, 같습니다. 네. 이게 엄밀히 따지면 범죄 혐의점이 없는 단계의 실종 사건은 검사가 개입하지 않는 영역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장미란 씨 사건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보세요? 네, 결국에는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수사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뭐 순경이나 뭐 이런 사법 경찰리가 하는 경우도 많고 결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들이 가지고 와서 사건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증거랑 뭐 다른 것들을 맞춰보면서 그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게 없고 무조건 검찰이 잘못했다. 수사권이 없는 식으로만 했으면 그걸 대체할 만한 제도가 형사소송법에 들어와야 하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 제기권들만 더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비슷한 일이 형사사건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는 좀 타당한 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네. 공소청의 보안수사, 재수사 요구 하고 네. 징계 요구만으로 경찰 견제가 충분하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사실 재수사 요청이었는데 이제 요구로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보통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없는 뭐 환경범죄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국외 기술 유출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들의 진술이나 이해관계가 사회와 어긋나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재수사 요청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신속하게 수사가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검찰의 보안수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요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제대로 된 징계 요구권을 쓰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수사권이 필요합니다. 이게 일부러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잘못한 것인지를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행사할 수 있는 게 수사권인데 지금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 약간 사법 경찰 리들이 검사와 똑같은 수준의 사법경찰관과 똑같은 수준의 수사를 하기를 요구를 하는 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소 부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징계 요구를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걸로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경찰을 통제할 만한 수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정치인의 말에 의하면은 네.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부터 징계 요구권은 검찰이 요구하던 거다. 네, 이렇게 네. 주장을 하시던데 네. 그 검찰 입장에서 징계 요구권이 필요했던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은? 그거는 원래 2021년도에도 징계 요구나 뭐 이런 것들은 유사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뭐 현실적으로 뭐 되게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명시적으로 선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선언적 의미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언적 의미. 예. 네. 하지만 그거를 실제로 행사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언적 의미라고 한다면은 네. 정말 잘못하면 징계 요구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는 네, 염두에 네. 두고 일을 하라. 네. 뭐 이 정도 차원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 정도 의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올해 사직서를 내지 않으셨다면 공소청 네. 검사가 되셨을 수도 있죠. 네. 만약 변호사님이 공소청 검사로서 경찰 수사에 어떤 미흡한 점, 부실한 점을 발견하셨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을 것 같은가요? 항상 얘기를 후배들한테 하는 게 있는데 수사권은 내 마음대로 수사할 거야 하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 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해놓은 수단을 다 지켜가면서 최선의 결론을 내라고 일정 범위의 힘을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걸 안 쓰면 잘못된 거니까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의무와 책임을 다
어떤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공소 유지 활동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 나의 최선의 결론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도 나는 판단자로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좀 부실한 점이 보인다고 하면 예전에는 이 사건의 최선의 결론을 찾기 위해 경찰과 나는 다른 사무실에 있지만 같은 팀이에요. 그런데 전 지금 그런 거 못하니까 경찰이 잘했나 안 잘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판단자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보완수사 요구를 해도 이런 거 조금 더 하면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예전에 검찰청 검사들은 말을 했겠지만 공소청 검사는 이거 잘못됐어 라고만 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조금 더 소극적으로 할 거고 마찬가지로 공판에서도 내가 최선의 결론이라는 그 전제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공판 활동하겠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검찰청의 검사는 경찰과 같은 방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공소청 검사는 경찰과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이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류만 살펴보는 입장이 그냥 되기 때문에 1차적 판단자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건 여담일 수도 있는데 검사들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하는 걸 꺼린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사실은 저희가 수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이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가 되는 게 맞는지까지가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수사는 이걸 향해 달려가는 중간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검사가 된 건 뭐냐면요. 내가 뭐 이 사람 잘못했는지 막 따지고 조사할 거야가 아니라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완벽한 절차를 거칠 거야 하거든요. 그런데 뚝 떼서 중간만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수사 활동이 실제로 재미가 있는 것과 별개로 내가 법률가로서 그 검찰 기능을 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중수청에 가는 게 뭐 아주 검사로서 이득이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대로 동력이 떨어지고, 뭐 중수청으로도 일부 검사분들이 뭐 가시겠죠. 본인 의지에 의해서든 그냥 보내서든 이렇게 가실 텐데, 그럼 양쪽의 검사들이 다 동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에 가면은 일단 당장은 뭐 이렇게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을 테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검사 출신이 거기 가서 내가 공판에 관여할 수 없고 내가 그걸 입증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에 한계를 좀 부딪히게 될 것 같아요.